날씨 이야기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도 함께하겠습니다. 118년 만에 극한 폭염입니다. 서울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대구가 아프리카처럼 덥다 해서 여름만 되면 데프리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서울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제 낮 기온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 대구가 32.2도, 서울이 35.5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울이 대구보다 높은 서프리카라는 말까지 등장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역전이 이어지는 겁니까? 근데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이때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 자동 관측으로 관측된 기온이 뭐 40도로 웃돌았습니다. 네. 광명, 의성 이런데 네. 이 특징들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층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서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더 배로 높은 거의 성층권 건계면까지 뻗어져 있는 더 높은 상공에는 티베트에서 확장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공기 덩어리의 중심이 어디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바람 효과죠. 팬 현상까지 더 더해지면서 어느 지역의 기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네네. 주 같은 경우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특히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죠. 동해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은 파란색인 게 네. 바다이고 좀 위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선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렇게 산을 한번 타고 넘으면 올라갈 때 기온이 떨어지는데 한 100m 정도 기온이 이제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 기온 한 0.6도 정도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산맥을 타고 내려올 때도 똑같이 100m가 낮아질 때마다 한 0.6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요 공기 회년상이라고 하는 게 내려올 때는 기온이 1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해발고도 1000m를 공기가 산을 넘었을 경우에는 최소 동서간의 온도 차이가 4도 정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뭐 다들 덥다 하시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이긴 하지만 이게 습도까지 강해지면은 정말 찜통 더위거든요. 네네. 근데 산맥을 타고 넘으면 이제 물기는 비교적 털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온 건조한 정도의 수준의 더위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습하기도 했다라는 느낌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또 7월보단 사실 8월이 더 더운데 그럼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다 이런 우려도 생기고요. 또 지난해 저희가 11월까지도 반팔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도 그럼 계속해서 더운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일단 질문 말씀하셨던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초점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은 해드리면 폭염 빨리 누그러들면 좋긴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염이 이 시점에서 누그러진다? 이것도 엄청난 기후변화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7월에 이제 접어들면서 거의 첫 폭염일이 나타나는 게 과거 30년을 평균을 했을 때 일반적인 날씨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올해 폭염이 마지막이었구나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나오는 시점은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제 폭염 일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계절의 법칙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폭염이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사실 좀 위험한 것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올해에는 좀 일찍 찾아온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좀 폭염이 일찍 찾아오고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좀 폭염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폭염이 9월과 10월, 급기야는 11월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사람이 체감할 때 22도만 넘어서도 반소매도 누구나 취향적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 계절을 과연 11월을 여름으로 보느냐,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내일 30도로 웃도는 날씨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기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상청에서 여름이라고 일컫는 기준은 최소 일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는 상태가 최소 9일 이상이 지속됐을 때 어이쿠나 11월도 여름이 되어버렸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11월 좀 더웠거든요. 맞습니다. 기온 분포를 좀 네네. 보니까 일 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한 오전 10시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12도 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저하게 낮았고 그렇네요. 예.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랐던 그런 더웠던 우리의 기억이 올라가봤자 뭐 22도. 24도 선. 그러니까 그맘때하고 어울리지 않았던 선이어서 우리가 여름이라고 좀 하기는 하지만 네. 분명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는 기온이 나타나긴 하더라도 당장 11월까지를 우리가 여름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예, 다행히 다음 주에 좀 비 소식이 있어서 이 중부지방이 아직 사실 장마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얼마나 올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예보는 그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당장 뭐 10월
10월 달에 날씨까지도 기상청은 예보를 했는데 이건 장기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기간을 좀 더 줄이면 이 중기예보라고 해서 지금부터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 경향성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내리는 비의 형태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후반에 내리는 비는 태풍에서 떨어져 나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강수량과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릴지는 예. 그래도 비 예보가 있는 2일에서 길게는 한 4일 정도 전에 우리가 이제 강수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예보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게 장맛비인지 소나기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나기는 한 번 세차게 내리기는 하더라도 소나기인 이유가 기간이 짧고 그쵸. 양이 순간적으로 퍼붓는 시공간적인 집중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를 중부지방의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긴 체계적인 형태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아마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대립으로 만들어지는 공기 싸움이라서 양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우리가 폭염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예. 주변의 시설물들을 좀 점검을 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좀 더위가 누그러들더라도 호우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양은 뭐 빠르면은 월요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은 화요일쯤이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